자, 40분이 됐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벡터 연습 문제랑 행렬 인덱싱하는 문제 두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오늘도 행렬 다른 문제 두 문제 더 풀 거거든요. 네, 이거 하고 R이랑 R 스튜디오 하고 데이터 프레임 하고 패키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 여러분 제가 문제 생성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다른 강사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문제를 가져와서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창작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완벽하게 창작하는 건 아니고 저기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챗GPT한테 상황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뭐 예시 문제 좀 만들어줘 이러면 걔가 만들어주거든요. 좋은 세상이죠. 네. 어쨌든 이것도 챗GPT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뭐 수정할 거 있으면 하긴 하는데 이거는 딱히 수정할 거 없었어요. 자, 아무튼 벡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이 뭐 까먹으셨다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뭐 새롭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쉬워서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보면 자, 지금 변수 넘버스를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런 벡터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컴바인 함수 안에다가 진짜로 이렇게 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요 어떻게 해도 된다? 만약에 그러면은 100부터 1부터 100까지면은 100까지 저걸 전부 다 적는다? 조금 귀찮죠, 그쵸? 그냥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그쵸? 아무래도 두 번째 방법이 더 좋겠죠, 그쵸? 두 번째 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잠깐만 일단 콘솔창 조금 청소하고 환경창도 지워줄게요. 네, 지운 다음에 두 번째 줄 요거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예쁘게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한번 확인도 해볼까요? 넘버스 얘만 실행하면 알아서 콘솔창의 출력이 예쁘게 잘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라면 3을 말하는 거겠네요. 네, 제가 뭔지를 인덱싱해서 출력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덱싱 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을 하기로 했었죠. 그쵸? 대괄호 안에 몇 번째 몇 번째 숫자가 궁금한 건지 적고 실행을 해보시면 3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원소를 20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만약에 다섯 번째 원소가 뭔지 궁금하기만 하다면 그냥 대괄호 안에 다섯 번째 적어준 다음에 얘만 실행하면 될 텐데요. 이걸 출력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 5였던 애를 뭘로 수정하겠다? 20으로 수정하겠다. 이건 그냥 새로운 변수에다가 값 넣듯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잘 수정이 됐는지. 넘버스를 다시 출력을 해보니까 네, 됐네요. 5를 20으로 했습니다. 쟤를 출력하는 게 문제로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출력하라 그래서 넘버스 이렇게 한번 써서 실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삭제를 할 건데요. 두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즉 2랑 4 얘를 삭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삭제해 줄 때는 여러분 몇 번째인지 그 번째를 적은 다음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두 번째를 삭제하겠다, 네 번째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적어도 된다? 그냥 두 번째, 네 번째 적은 다음에 저 컴바인 함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위에 줄, 아래 줄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밑에 줄 걸로 해볼까요? 이걸 한 다음에 이것만 뭐랄까 실행을 하면은요, 여러분 진짜로 삭제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삭제를 한 버전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진짜로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여기 환경창에 보시면 여전히 2랑 4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원래 있던 이 벡터 넘버스에다가 제가 새롭게 만든 이 삭제한 버전을 넣어서 덮어쓰기를 하겠다. 요렇게 써주셔야지 진짜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삭제가 됐네요. 여기 보니까 환경창을 보니까 2랑 4가 없어졌죠. 그쵸? 그래서 쟤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넘버스 쓴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네, 2랑 4 없어진 예쁜 이 버전이 출력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밑에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를 두 개를 생성하래요. 근데 둘 다 1부터 5까지의 정수를 포함하도록 만들으래요. 그러면 두 개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정수는 컴바인 안에다가 진짜 1, 2, 3, 4, 5를 다 써줄 거고요. 두 번째 벡터는요.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1부터 5까지 넣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뭐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둘 다. 그쵸?
그리고 뭐 둘 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벡터 1 출력하니까 1, 2, 3, 4, 5 나왔고요. 벡터 2를 출력해도 1, 2, 3, 4, 5가 나오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쟤네 둘을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보래요. 그럼 벡터 1이랑 벡터 2를 더한 결과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더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러고 막 구글에다가 검색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 하고 실행해봤는데 맞으면 맞는 거죠. 해봤더니 길이가 같은 벡터끼리 더하면은 어떻게 한다?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걔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더한 결과를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한 거 말고요. 이어붙인 거. 그러니까 1, 2, 3, 4, 5 그 뒤에 또 1, 2, 3, 4, 5 요런 거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새로 데이터라는 뭐 이름도 정해줬네요. 여기다가 새로운 벡터를 만들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뭐 새로운 함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이어붙이고 싶을 때 컴바인이라는 함수 안에 그 이어붙이고 싶은 숫자들을 넣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벡터를 만들 건데 벡터 1과 벡터 2를 이어붙이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뭘로 연결을 해준다? 컴바인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했더니 제대로 나오나 한번 데이터를 출력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제대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5개는 벡터 1, 뒤에 있는 5개는 벡터 2, 두 개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었다. 그쵸?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도 뭐 서로 다른 곳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어붙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벡터는 요 정도? 네. 그래서 여기 벡터 연습 문제 이거 정답도 열어드릴 거고요. 이제는 행렬 인덱싱하는 2개 해보겠습니다. 행렬 인덱싱하는 문제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어려워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정도는 조금 스스로 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무기력하게 모르겠어요 이러고 백지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쵸? 예. 아무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래와 같은 행렬을 만들어 주세요. 저거는 여러분 만들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떻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 그냥 벡터를 만든 다음에 걔를 행렬로 바꾼다.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요? 벡터를 이어붙여서 행렬로 만든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1부터 16까지인 벡터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렇게 재배치하는 거죠. 그쵸? 이 방법으로 좀 많이 할 거긴 한데 얘는 어떻게 했었다?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못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수업 자료에 올려놓은 거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름은 뭐 뭘로 해도 상관없지만 뭐 매트릭스, 행렬, 맷1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행렬로 바꾸는 함수는 매트릭스라는 함수였었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인자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요. 먼저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건 벡터. 어떤 벡터를 행렬로 바꿀 건지 걔가 있어야 되거든요. 벡터를 만들 때는 저희가 이 컴바인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었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자, 저게 왜 벡터냐면 그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1부터 16까지 컴바인으로 이어붙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제 이 벡터를 내가 이제 정렬해가지고 따다다닥 이렇게 4x4 요런 행렬로 만들 거라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 들어가는지 헷갈렸으면 뭐 검색해봐도 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보셔도 되는데요. n로우, n칼럼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됐었죠. 그쵸? 네. 그래서 n로우는 4개의 행렬로 만들겠다. 그리고 n칼럼 얘는 뭐겠어요? 4개의 그러니까 행 개수, 열 개수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건 줄 알고 실행을 해보면은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면 맷1 출력해 볼게요. 네, 출력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그쵸? 왜냐면 얘는 행 먼저 채웠는데요 저희가 쓴 거는 열 먼저 채웠어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래서 저렇게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by row가 true다라는 조건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true라고 적어도 되고 t라고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추가를 해줘야
진짜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핵 먼저 채우는 요런 행렬이 만들어지네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방식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식은요, 벡터를 4개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서 이 4개를 이렇게 행 차곡차곡 이어붙이듯이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뭐라고 하겠다. 1부터 4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는요, 5부터 5, 6, 7, 8. 세 번째는 9, 10, 11, 12니까 이렇게. 네 번째는요, 13부터 13, 14, 15, 16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얘네를 이거 이상하겠다. VS라고 했네. 냅둘게요. 이건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이어붙이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어붙이고 싶나요? 저희가 원하는 행렬을 만들려면 이렇게 이어붙여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붙이려면 로우를 그러니까 행으로 묶겠다. 그래서 R 바인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으려면은요, 열로 묶겠다. 그래서 컬럼 바인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R 바인드를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묶고 싶은 벡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V3, VS 이렇게. 네. 이걸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도 저희가 원하는 애를 만들 수 있고요. 원하는 행렬로. 이제 얘를 어떤 변수에다가 넣기만 한다면 그 변수는 이제부터 행렬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얘는 변수에다 안 만들고요. 그냥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매트릭스 1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행렬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1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출력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요, 6, 7, 10, 11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쵸? 이거 그냥 여러분 인덱싱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벡터에서도 뭐 세 번째 거 뭐 보여달라, 다섯 번째 거 보여달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럴 때 대괄호 안에다가 그 몇 번째인지 걔를 적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할 행렬은 맷1이고요. 벡터랑 다르게 얘는 2차원이기 때문에 몇 번째 행인지 몇 번째 열인지 이런 걸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괄호 안쪽에 컴마로 구분해서 이 부분은 행자리, 이 부분은 열자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요, 다 나와 있어요. 문제에. 얘를 뽑으려면은요, 행은 어떤 행인가요?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네요. 그쵸? 그리고 열은요? 열도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이지,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인데요. 그쵸? 그걸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행에다가 두 번째부터 세 번째 행, 여기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열 이렇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적어요? 이거 아닐까요? 이거. 이렇게? 아이고. 이거죠,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면, 이것도 되죠, 여러분. C로 이렇게. 이것도 되죠, 이거.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냥 2행, 3행, 2열, 3열 이거랑 두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 두 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까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둘 중에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이거 실행해보니까 나왔네요. 6, 7, 10, 11 그쵸? 제가 원하는 애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능 수학 30번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냥 처음이고 이거 인덱싱 하는 거 조금 헷갈려서 못할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게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어쨌든 자, 이번에는 얘를 해볼까요? 다시 맷1으로 돌아가 보면 쟤는 뭐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요렇게. 그쵸? 그럼 이것도 여러분 너무 쉬워요. 행은 뭐가 나오면 되나요? 행은 1, 2, 3, 4 다 나오네요. 그럼 그냥 다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안 정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쵸? 특정한 행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열은요? 열은 특정한 열을 뽑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싱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행 자리에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모든 행 다 나왔으니까요. 여기 열 자리에만 1, 열, 3, 열 이렇게 적으면 끝이겠네요, 여러분. 그쵸? 네. 이걸 실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헷갈려도 극복하셔야 돼요. 땡.
그래서 여러분 행렬 인덱싱 첫 번째 문제 풀었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 여기 열어주시고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도 또 아래와 같은 행렬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뭐 너무 쉽죠? 얘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행렬 이름은 맷1으로 할 거고요. 매트릭스 함수. 첫 번째 들어가는 자리에 뭘 들어간다? 벡터. 1부터 16까지의 벡터를 만든 다음에 행 개수는 4개로 만들겠다. 열 개수는 이것도 4개로 만들겠다. 그리고 바이로를 t로 주셔야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행 먼저 채우는 행렬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이런 옵션들을 왜 저렇게 쓰는 거지? 를 궁금해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맨 처음에는 벡터 그리고 여기 그냥 행 몇 개 할 건지 열 몇 개 할 건지 뭐부터 채울 건지 이걸 적는 게 규칙입니다. 규칙. 그냥 규칙은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콘솔창이랑 환경창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이거 실행을 하고 방금 만든 행렬을 출력을 해보면 예쁘게 나와 있군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처럼 인덱싱해서 가져와 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애를 인덱싱해서 가져오라는 걸까요? 1, 5, 13 그리고 여기는요 3, 7, 15 얘네를 데려오래요. 아까랑 다른 점이 없는데요 여러분. 자, 행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행이 왔네요. 그 다음에 열은요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왔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 너무 쉬운데? 이거 인덱싱 어떻게 해야 돼요? 행은 1, 2, 4 그죠? 그리고 열은요 1, 3 이거잖아요. 이거 맞죠? 네.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원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의 배수만 가져오고 싶대요. 그쵸?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행렬에서 뭐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이런 거 상관없이 난 진짜 그냥 3의 배수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가져오고 싶대요. 3, 6, 9, 12, 15 이런 애들만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 행이랑 열이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대괄호 안쪽을 행렬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조건. 뭐 행렬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행렬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뭘 적는다? 3의 배수다 이런 걸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 조건문을 적을 때는 if를 사용했었지만 인덱싱에서 가져오는 조건에는 if는 안 쓰셔도 된다고 했었죠. 그냥 조건을 바로 직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다 아니다 얘네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냥 이게 행렬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만든 행렬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가져오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나요? 땡.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온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가져왔나요? 9, 6, 3, 15, 12 이렇게 가져왔네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열을 먼저 본 거예요. 얘는 열을. 그러니까 1열을 봤을 때 얘, 2열을 봤을 때 얘, 3열을 봤을 때 얘네 둘, 그 다음에 4열을 봤을 때 얘, 이런 순서로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뭐 그냥 그렇구나. 뭐 어떤 순서로 가져오란 말은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보다 작은 수만 가져와라? 그럼 뭐 위에랑 별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행렬에서 특정한 거를 선택해서 가져오고 싶어서 이 대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10보다 작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온 걸 보니까 1592, 63748 이렇게 가져왔네요. 쟤도 어떤 순서로 가져온 거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먼저 보고 10보다 작은 애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92, 63748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헷갈리죠. 자, 보시면 얘는 세 번째 행이면 얘네요. 그쵸? 여기에서 짝수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10, 12 이렇게 두 개만 가져오고 싶다는 소리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위에 두 문제는 뭐 행, 열 관련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다가 그냥 조건만 적어주면 됐었는데 지금은요 뭐죠?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고 싶다 이런 조건을 아예 특이하게 줬네요. 그쵸? 그럼 일단 인덱싱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는 건 확실하고 행렬로 뭔가 조건을 나눠줘야 되는 것도 확실한데 그러니까 세 번째 행이다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뭐 당연히 세 번째 행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3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쵸? 앞에다가 3을 적어주고요. 이 뒤에를 어떻게 적을까요? 뒤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뽑아야 되는 숫자가 이거 두 개잖아요. 그쵸?
행에서는 상관없었는데 열에서 가려야 돼요. 그쵸? 어떤 열만 가져야 되나요? 두 번째, 네 번째 열만 가져야 되는데 왜? 얘네가 짝수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가 짝수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짝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이 행렬, 지금 우리 세 번째 행만 볼 거죠, 어차피? 그쵸? 그래서 세 번째 행의 이 값이 짝수다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행으로 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은 그냥 세 번째 행만 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있는 이 숫자들 중에서 얘네들이 짝수면 가져오겠다. 그럼 10이랑 12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쁘게 10과 1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헷갈릴 순 있지만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행렬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거거든요. 왜냐면 행렬에서 헷갈리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행렬 문제 열어드릴게요. 행렬 문제 2개 드릴 건데 첫 번째 건 그나마 쉽고 두 번째 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제가 행렬 연습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드렸어요. 네, 이거 지금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막막해 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은 이거 숙제 이거 한 거랑 뭐 행렬 그 수업 자료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거 요런 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셔도 상관없고요. 구글에다가 이거 2문제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거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위치도 쓰였네. 태현님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 그 2개 같이 풀이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 먼저 풀이하고 해볼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행렬을 만드는 거는 이 문제에서 코드로 줬어요. 여러분이 자꾸 밑에서 행렬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행렬 만드는 함수 여기 있잖아요. 벡터를 행렬로 바꿔주는 이 매트릭스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생성된 행렬을 확인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여기 밑에 문제를 푸는 거죠. 저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1열에 있는 게 전기 사용량이고 2열에 있는 게 이제 전기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비용이라고. 그쵸? 그럼 이제 연간 총 전기 사용량을 구하려면은요, 여러분. 여기 1월에 사용한 전기 사용량, 2월에 사용한 거, 3월 거, 4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할 건데 일단 더할 거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럼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사실 이걸 넣으면 되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320, 280, 340, 310 이런 거를 적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지금이야 그 12개의 행만 있어서 다행이지 막 행이 막 500개 되고 이러면 500개를 전부 다 적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들어진 행렬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사용하고 자꾸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이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지금 저 행렬의 첫 번째 열이니까 쟤를 어떻게 적는다?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가져오는 게 행렬 인덱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기 행렬 이름 적어주시고 인덱싱 할 때는 대괄호 해서 여러분 이 쉼표로 행과 열을 구분하는 거 이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은 상관없고 열만 1열 가져와라. 이게 다입니다. 네, 이거요. 그쵸? 저기 행에 있는 첫 번째 열에 있는 숫자 다 더해주세요. 요게 끝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제 처음이라서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이걸 더 어렵게 막 풀고 이랬는데 사실 이 한 줄의 코드로 끝나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면은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되 썸 말고 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 사용량의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가 320부터 3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 할 필요 없이 그냥 컴퓨터한테 민 구해줘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민 구해줘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기요금은 두 번째 열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위에 있는 거 복붙해서 열만 2라고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이게 다입니다. 전기요금 다 냈더니 1년 동안 539만 원이나 냈네요. 엄청 많이 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전기요금 하려면 이번에는 썸 말고 민만 적으면 되겠고요. 그쵸? 땡. 그 다음에 가장 전기 사용량이 많은 월 할 거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숫자 구하는 함수는 맥스였었죠. 그쵸? 또 맥스. 이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전기 사용량은 첫 번째 열에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행렬 이름 적어준 다음에 첫 번째 열을 나타내려면 뒤에다가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월이랑 적은 월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전기 사용량만 찾아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게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적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적은 월 찾으려면은요, 이번엔 미니멈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1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진짜로 370이 제일 크고 260이 제일 작은지 볼까요? 그러면은 네, 370이 제일 큰 게 맞네요. 그죠? 그리고 200 어딨어? 260 이게 제일 작은 게 맞네요, 여러분. 그쵸? 맞네.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탑 5를 찾아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탑 5를 찾아라? 그러면 제일 많은 거를 구하려면은 맥스 함수를 이용하면 됐는데,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거, 세 번째로 많은 거,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은 거, 이런 거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조금 이제 뭐랄까 문제인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탑 5를 찾아라, 탑 10을 찾아라 이런 거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데이터 분석할 때 요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완전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은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되게용. 우리 인간은 그냥 눈으로 보고 얘가 1등이네, 얘가 2등이네 막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얘가 3등이네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인간은 눈으로 보고 찾으면 되는데 컴퓨터한테 탑 5를 찾으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정렬해서 찾으면 돼요. 정렬해서. 어떻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이거는 컴퓨터가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이겁니다, 답이. 근데 우리 정렬하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솔트 아니면은 올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정렬시킨 다음에 5개만 보여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찾아내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쓸 일 많을걸요? 여러분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그쵸? 딱 봐도 뭔가 많이 나올 만한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지금은 월별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월별 말고 나는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탑 5를 찾으려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낫겠죠? 그쵸?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아마 당연히 굉장히 헷갈리겠죠? 제가 외우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쵸? 정렬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검색해서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수업 준비할 때 이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제 머릿속이 더 복잡할걸요? 왜냐면 다른 언어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다 섞여가지고. 저도 검색해서 합니다. 뭐라고 검색할까요? 그냥 뭐라 그래? 정렬? 행렬, 내림차순? 이런 거 그냥 검색해보시면 돼요.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잘 적용하는 게 코딩을 잘하는지 마는지예요, 여러분. 뭘 잘 기억하는지 마는지가 아니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솔트도 나와있고 오더도 나와있네요. 데이터 프레임의 정렬? 이건 행렬이랑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데이터 형식을 통일시키냐 마냐의 차이라서 상관없습니다.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있나요?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요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얘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어쩌고 순서대로 정렬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걸 따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복붙 해가지고 저희 문제에다가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새롭게 어떤 변수에다가 넣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요. 우리는 일단 지금 이 행렬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행렬 이름 이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기준으로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전기 사용량 여기 1열, 저 행렬의 1열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저 행렬의 1열은 행렬 이름 적고 대괄호에 1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콤마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걸 기준으로 뭘 정렬하겠다인가요? 행을 정렬하겠다입니다. 행을 정렬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컴마의 위치가 얘를 적어야 되는지 안 적어야 되는지 앞에 적어야 되는지 뒤에 적어야 되는지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자료를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이 행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얘는 9월의 전기 사용량이고 얘는 9월의 비용이기 때문에 얘네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쵸? 행 기준으로 떼어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요? 얘인가요? 이것도 행 떼와가지고 이렇게 47.8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340, 47.2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뭐랄까, 행을 정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별로 떼어와서 행을 정렬하겠다. 그래서 컴마 앞에다가 이 오더 기준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더의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첫 번째 열, 그걸 기준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도 헷갈린단 말이죠. 헷갈리면은 어떻게 해본다? 출력을 해보는 거죠. 네, 출력을 했더니 일단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한 행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찢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예를 들어 4월은 지금 310이랑 44.8이 꼭 세트해야 된단 말이죠. 쟤네는 막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쟤를 찾아볼게요. 310이랑 44.8? 뭐야, 두 개네. 그럼 6월 걸로 봐요. 260이랑 41.1이 세트인지 보는 거죠. 세트 맞네? 그러면은 된 거죠. 그쵸?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봤더니 여러분, 지금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됐나요? 내림차순 정렬이 됐나요? 딱 보니까 오름차순 정렬이 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고 싶으면은 올더 안에 아까 그 블로그 다시 들어가 볼게요. 디크리징 T가 안 나와 있네.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 이런 거. 디크리징 트루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처럼 이거 보이시죠? 내림차순 하려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라. 요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 그냥 그때그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매번 검색해서 합니다, 여러분. 너무 헷갈려요. DBMS 막 정렬하는 거랑 막 뭐 여기 정렬하는 거랑 이런 거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 올더 안쪽에 있는 이 정렬할 기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봤더니 드디어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됐네요. 그쵸? 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탑 5를 찾으라 그러면 어쩌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을 하고 얘를 한번 실행을 했더니 이게 출력이 됐네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버전의 행렬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여러분 새로운 변수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요. 얘를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고 저 행렬을 출력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위에 있는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몇 개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저기서 5개 가져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상위 5개. 그쵸?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으로 정렬은 했고 여기서 상위 5개만 가져오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여러 가지 행 중에 상위 5개의 행만 가져오겠다.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운 거예요. 인덱싱 하는 거잖아요, 인덱싱. 그쵸? 그래서 이 행렬에 뭘 가져오겠다? 모든 행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5번째 행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그쵸? 열은 둘 다 가져오는 거니까 열 자리는 비워놔도 되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변수로 만들어서 뭐랄까, 마치 이 변수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건 마치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쵸? 얘만 있으면 출력하고 끝이니까 얘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1열부터 5열까지 아니지 1행부터 5행까지 뽑겠다 라고 하고 실행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네. 전기 사용량이 많은 탑5를 찾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장 전기 사용량 많은 거 하나, 가장 적은 거 하나만 물어보면 맥스, 민 이런 거 이용하면 되는데 뭐 상위 몇 퍼센트, 뭐 상위 몇 개 이런 식으로 뽑을 거면 정렬하고 뽑아주시면 돼요. 정렬하고. 아시겠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기 사용량이 적은 이거 찾는 거 해보세요. 이것도 뭐 당연히 정렬해서 하는 거겠죠? 위에 있는 이 맷1 이 행렬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렬을 새롭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해보세요. 이번에는 하위 5개 얘네를 뽑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이게 답으로 나와야 돼요. 됐어요. 잘했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기 저 위에 있는 한국에서 그거는 안 적으셨어요. 그냥 내림 차수 할 때만 마이너스를 적으시면 돼요. 오늘 차수는 그냥 그 기준만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기준은 여전히 저 행렬에 1 여기로 있죠. 그리고 한번 다섯 개 뽑아보세요. 다섯 개 해상 해가지고 네, 그게 답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푸신 걸 보니까 저희가 위에서 많은 탑5를 찾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5개를 뽑으면 됐었잖아요. 그쵸? 그럼 적은 탑5를 찾을 때는 이번엔 반대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5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내림차순 정렬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냥 위에 거를 그대로 긁어와서 마이너스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한번은 적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니까 진짜로 적은 애들 탑5가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아마 진짜 헷갈리실 텐데 당연히 헷갈리는 게 맞고요. 헷갈릴 때마다 그냥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얘는 왜 적었다? 행렬에서 뽑아야 되니까 적은 거고요. 이 대괄호 안쪽에는 뭘 적는다고요? 그 행 조건, 열 조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쉼표로 구분됐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얘가 뭐다? 행의 조건이에요. 그쵸? 쟤를 여기 뒤에다가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트가 어떻게 세트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세트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행끼리 세트잖아요, 그쵸? 이 행끼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죠. 왜냐면 같은 월에 쓴 사용량이랑 비용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어떤 행을 뽑을 건지 조건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행 조건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렬하는 조건을요, 그쵸? 그리고 정렬 조건을 써줄 때는 올더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뭘 적어주신다? 그 정렬할 기준이 되는 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은 어떻게 적는다? 저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요. 저 행렬 이름 적어주고 첫 번째 열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 쉼표가 막 여기도 있고 너무 헷갈리시죠? 근데 이거는 뭐 하다 보면은 덜 헷갈릴 거고요. 지금이야 저희가 열 이름이 없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1열이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면 열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름, 나이, 뭐 성별, 학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쉬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에 이름이 붙으면 더 쉬워지니까 지금 오히려 더 어려운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워도 네,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 더 어려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탑5 뽑겠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맨 위에서 우리가 아니 맨 위가 아니라 여기 위에 부분에서 어떻게 했었나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었죠, 그쵸?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애에서 밑에 있는 5개를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렬을 새로 하셨잖아요, 대체로. 근데 아까 전에 정렬한 여기에서 밑에 있는 5개를 뽑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저 행렬에 몇 번째 행을 뽑으면 되죠? 8번째 행부터 12번째 행이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새롭게 뭐 정렬할 필요 없이.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8번째 행부터 12번째 행까지. 열은 상관없고. 요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이 행렬을 눈으로 보고 5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맨 아래 5개가 8번째 행부터 12번째 행이네. 이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사람 말고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뭘 시키고 싶냐면 가장 마지막 행 좀 알려줘. 이렇게. 가장 마지막 행이 몇 번째인지, 12번째 행인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한테. 알겠죠? 이거 하는 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 행 알려줘. 마지막 행 알려줘.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벡터나 행렬의 길이를 물어보는 함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길이라 가지고 그냥 랭스입니다. 랭스하고 한번 저 행렬을 적어볼게요. 젤 물어보면 뭘 대답해 주는지. 뭘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해봤더니 24래요. 엥? 24? 저 행렬의 길이가 24라고? 왜일까요? 행은 12개지만 열이 2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2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4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치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값은 12거든요. 12. 그쵸? 그래서 쟤는 또 어떻게 적어요? 그러니까 열의 길이를 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열. 1열에 있는 얘는 또 뭐 벡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거의 길이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렬의 길이가 아니라 행렬 중에서 1열의 길이를 알려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12 원하는 값이 나오네요. 그쵸? 맞습니까? 다시 이게 어떻게 한 거라고요? 1열의 길이를 알려줘. 1열의 길이는 12개야. 12개 있으니까요, 숫자가. 그럼 저걸 이용해서 하위 5개를 뽑으려면 8부터 12까지 한 거는 사람이 센 거고, 얘를 컴퓨터한테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8은 어떤지 모르겠고 12 대신에는 뭘 쓰면 된다? 저희가 찾은 이 랭스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 앞에는요 5개를 뽑아오려면 지금 8이랑 10이랑 4개 차이 나잖아요. 그쵸? 이게 양쪽 거 포함한 값이기 때문에 5개인 거잖아요. 8부터 12까지 하면은. 여기는 내가 쓴 이 숫자에서 4를 빼겠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빼기 4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8부터 12는 인간이 본 거지만 이렇게 시키기 시작하면 저는 뭐랄까 그냥 맨 마지막이 몇 번째 행인지도 안 하고 그냥 얘한테 계산을 시킨 거죠. 컴퓨터한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키면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지? 뭐지? 뭐 잘못했나? 응? 8부터 12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빼기 4를 했는데 왜 이상하게 나온 거지?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여러분 얘를 end라는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 행 몇 번째 행인지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end에는 12가 담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end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너무 지금 보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end 그리고 앞에가 end 빼기 4. 이거 아닌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포문 할 때도 2부터 넘버 빼기 1까지 할 때 넘버 빼기 1 괄호 안에 넣어줬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얘도 아마 괄호 안에 넣어줘야 되나 보는데요? 이거 괄호 안에 넣고 나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잘 나오네요. 그럼 알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부터 뭐까지 이런 숫자 적을 때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뭘 계산한 값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산한 값이면 꼭 괄호 안에 넣어줘야 되나 봅니다. 이게 뭐 어떤 규칙으로 막 사전에 나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뭐 작은 규칙이랄까? 네, 아무튼 이렇게. 그럼 나는 뭐 8이고 10이고 뭐고 몰라도 돼요.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킨 거죠. 하위 5개 뽑아종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6번만 빠르게 풀고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자, 전기 사용량이 300 이상인 경우를 찾아라. 이걸 해보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300 이상인 경우? 오케이. 일단 그냥 저 일렉트리시티 어쩌고 데이터 얘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300 이상인 거 요거 이런 애들을 형태 그대로 뽑아달라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형태 그대로가 뭐예요? 지금 제 형태가 행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렬 형태로 뽑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괄호 안에다가 그냥 조건만 적어주시면은요, 그런 숫자만 가져오기 때문에 벡터 형태로 가져옵니다. 벡터 형태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 형태로 가져오려면 대괄호 안을 행렬 적듯이 적어주셔야 돼요. 네? 무슨 소리냐고요? 이렇게. 다시 얘 하고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여기 행자리, 여기 열자리 이렇게. 그래야지 행렬 형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량이 300 이상인 경우를 찾아라. 얘를 이제 이게 또 되게 헷갈릴 텐데요. 전기 사용량이 300 이상이다. 이거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 조건을 여기 앞에다가 적는 건지 뒤에다가 적는 건지 이게 또 헷갈린단 말이죠. 그쵸? 자, 헷갈릴 때는 이제 정답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게 이런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행을 선별하고 있나요? 열을 선별하고 있나요? 어떤 열 가져올지를 정하고 있나요? 어떤 행 가져올지를 정하고 있나요? 어떤 행 가져올지를 정하고 있죠. 그쵸? 여기는 행은 탈락인 거잖아요. 280이라서. 그죠? 그리고 여기도 280, 260 이런 애들은 탈락이고 내가 맘에 드는 행만 골라오고 있죠. 그쵸? 그럼 이 조건을 여러분 앞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뒤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당연히 앞에다가 적어줘야죠. 난 특정 행만 가져오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는 비워주셔야 됩니다. 왜요? 열은 상관없어요. 그냥 맞는 행위기만 하면은 열은 둘 다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뭐 앞에 열만 가져오고 뒤에 열 빼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그쵸? 열 자리는 비워주시고 행 자리에다가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조건 뭐라고 적을까요? 전기 사용량이 300 이상? 전기 사용량은 지금 저 행열의 첫 번째 열에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300 이상 이거 해볼게요. 그럼 뭐 쟤는 또 어떻게 적나요? 첫 번째 열은 딱 이렇게 적죠? 300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왜 행자리에다가 적는다? 특정 행만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이거인 거죠. 이 조건은 뭐예요? 전기 사용량, 이게 전기 사용량이고요. 이게 300 이상인 거가 조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행렬 형태로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시 말하지만 너무 어렵다. 전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뭐 개발에 소질이 없나 보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알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헷갈려서 그래요. 그치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열에 이름이 생겨서 조금 더 그나마 쉬워진다고 했었죠. 진짜 데이터 분석 들어가면 이거보다는 쉬워요, 여러분. 지금은 행과 열로만 얘네들을 구분해야 돼서 어려운 거죠. 아시겠죠?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47분이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행렬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할게요. 58분에 시작할게요.